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패닉셀 일단 진정, 엔화 미 지표 불씨다. 어제 저희가 이거 사태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침체가 시작이 된 걸까요? 이 시작이 됐다면 언제까지 된 걸까요?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갑자기 큰 폭으로 코스피 코스닥을 비롯해서 뚝뚝 떨어졌었거든요. 아시아 전체 증시가 뚝 떨어졌었는데 일단 어제 다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패닉셀, 이 패닉에 빠져서 다 파는 이런 상황 일단 진정이 된 것 같다. 다만 엔화 그리고 미국의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아직 불씨로 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진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여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8월 5일에는 마이너스 8.77. 네. 이 8%포인트가 지금 뚝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어제는 다시 3.3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일본도 니케이 지수를 보면 12%가 떨어졌다가 10%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변동 폭이 크다. 하지만 일단 떨어진 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일단 진정이다라는 지금 제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매일경제 이 얘기를 보면 큰 변동을 보이는 이 지금 현재 이 증시판 이 시장의 이 원인은 엔화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엔캐리를 청산하면서 뚝 떨어졌지만 하지만 엔화값 강세가 좀 주춤하니까 또 다시 이 한일 증시가 동반 반등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엔화가 사실상 주요 원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널뛰기 증시, 약간 멀미 증시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널뛰기 증시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널뛰기 증시인데 이 문제가 알고리즘 매매가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엔저의 영향도 있는 거긴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더해서 알고리즘 매매도 있다라는 거. 이걸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외국계 투자 펀드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왜? 이 시스템은 사전에 입력한 조건을 충족하면 매수 또는 매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분위기에 휘둘릴 수 있는 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점은 있지만 증시 급등락을 부추기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조건을 이미 입력을 해놓고 뭐 한 8% 떨어지면 이거는 팔아야 돼요. 혹은 뭐 5% 떨어지면 뭐 이거는 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놨다고 한다면 지금 굵직굵직한 데들이 다 같은 조건에 같이 팔고 같이 사고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판단을 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 조건이 되면 다 같이 뭔가 이 금매 다 팔고 이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알고리즘 매매가 변동성을 오히려 키운 게 요번 장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일단 이 진정이라고 나왔죠. 어제 하루 만에 이 군락한 장이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장이 어떤지를 봐야 진짜 이 진정 국면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다시 침체가 시작되는 건 잠깐 멈춘 상황인 건지가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이커머스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네, 지금 티맵 사태 굉장히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도 자꾸만 커지고 있다.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관련해서 여당과 정부가 당정회의를 했습니다. 티맵 사태에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이커머스 판매 대금 이거 별도 관리하는 걸 의무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 사태가 빚어진 게 티몬, 위메프의 이 판매 대금을 사실 바로 정산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다른 위씨를 인수하는 데 유용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발생한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판매 대금 딴 데 유용하지 못하게 별도 관리하는 걸 아예 의무화하도록 하자라는 게 어제 나온 얘기인 겁니다. 더불어서 정산 기간도 좀 단축하자. 2달 동안 딜레이하지 말고 바로바로 좀 주도록 하자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긴급 경영자금도 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로 잘 수습이 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안세영, 내 원동력은 분노. 대통령실 문체부 진상 파악할 것. 네,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금메달을 딴 그 기쁜 순간에 왜 이 협회의 선수 관리가 문제가 있다란 취지의 얘기가 나온 것이냐. 근데 안세영 선수가 내 원동력은 분노였다. 금메달을 딴 원동력이 분노였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문체부가 곧 진상 파악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안 선수가 현재 귀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오후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 얘기도 제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해리스 러닝메이트의 트럼프 저격수 월즈. 네, 여기 볼까요? 월즈입니다. 미네소타주의 지금 주지사죠. 미네소타주 주지사인데 지금 현재 해리스는 흑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부통령 후보로 월즈는 백인 남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연 확장을 택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미 법원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문에 판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미국 법무부에서 구글을 이거 반독점 이 어긴 것 같아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지금 구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죠. 법원은 지금 구글이 전 세계 이 인터넷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불법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독점 기업이다라고 명시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 지금 메타, 아마존 등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다 비슷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구글에 대해서 판단이 나온 거죠. 이 얘기인즉슨 이 메타, 아마존 등등도 이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 더불어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구체적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누구지? 혹시 올림픽 선수단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가슴팍에 지금 필리핀, 지금 국기가 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누구냐? 네, 어제 우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어제 입국해서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고요. 다음 달 3일부터 이제 이 아이돌 보험 또 가사 노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좀 담당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만큼 많은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길을 서로 서로 좀 도와가면서 가보지 않은 길이면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만 우려가 아닌 기대로 문을 좀 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누가 오늘 귀국을 하느냐. 안 선수가 귀국을 하죠. 안세영 선수.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문체부가 안세영 협회 문제 진상 조사. 대통령실에서 어제 이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는지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기에 소관부처인 문체부가 1차적인 조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이 끝나면 빠르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서 윤 대통령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진상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지금의 이 상황, 이 안세영 선수가 작심하고 쏘아 올린 공이죠. 네. 사실 근데 이 공 관련해서 다음 기사가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어제 사실 메달리스트들의 이 금메달, 이 메달을 딴 사람들 다 모여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김원호 정나은 선수 지금 복식 은메달이었죠. 은메달 딴 김원호 정나은 선수도 왔어요. 안세영 말한 것들 파트 달라 잘 못 느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자리에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없이 김원호, 이 정나은 두 선수가 참석한 이 기자회견 자리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기사를
받기 때문에 이제 축하를 받아야 할 자리인데 조금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나 오늘 안세영 선수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눈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 세영이와의 그 관련된 질문은 좀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혁 씨 어제 안세영 선수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혹시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얘기 따로 안 나눠보셨나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문체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직접 보셨습니다만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이게 진상조사에 지금 나온 뭐 동료들, 감독 등은 진상조사의 어떤 또 일부로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또 지금의 이런 상황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 안세영 선수의 얘기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나설 수 있고 문체부가 나설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요. 체육단체, 국가대표 선발 등등 이게 재정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올림픽 같은 큰 경기를 치르면서 네. 보시면요. 크게 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올라와 가지고 국가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죠. 통상은 엘리트 선수 위주로 되게 이루어지잖아요. 키워지죠. 그렇죠. 보통은.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어떻게 맞춰가느냐. 이 둘 다 문체부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든 예산에서 국가 예산에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협회든 대한체육회든 이런 곳에서 네.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공정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안세영 선수의 얘기에 짐작을 해보면 그런 권한 행사에 지금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구체적으로 배드민턴 협회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한체육회 전체의 문제인지 다른 종목의 협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조목조목 따져본 다음에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논의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안세영 선수가 일단 어떤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맞는 건지 실존하는 문제인 건지 아닌지 여부부터 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어도 넘어야 될 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안세영 선수가 사실 저 기자회견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서 질문도 받고 얘기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현재 불참을 했죠. 물론 아마 참석을 했었다고 한다면 안 선수한테만 이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좀 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소영 위원님 또 불참을 했어도 다른 또 동료 선수들한테 또 관련 얘기가 또 몰리긴 몰렸어요. 그러면 안 선수가 불참하는 게 맞았냐, 참석을 하는 게 맞았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뭐 저는 뭐 그건 안 선수의 판단이었겠지만 제 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번에 그 사실 안 선수가 저기에 가는 순간 모든 관심이 다 저기에 쏠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안 선수의 저기에서의 모든 말들이 이제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본인이 약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국내에 귀국해서 오늘 귀국한 다음에 입장 정리하는 게 아마 저는 본인 생각이 맞았다고 보고 네. 저도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저렇게 초미의 관심이 쏠린 저 기자회견에 네. 선수 2명 달랑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협회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저는 협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첫 번째 원칙이 선수 지원과 관리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선수단 선발할 때 공정성의 원칙을 수호하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가 협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뭐 관심이 쏠려서 아니면 취소를 하든가 해야지 아무도 가지 않고 저 은메달리스트 두 명을 보내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면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은메달 따고도 곤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합니까? 도대체 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협회 쪽에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많아요. 뭐 네. 선수보다도 비싸게 뭐 비싼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든가 아니면 현지에 가서 선수 관리가 아니라 자기들 그냥 할 일 보고 들어왔다든가 여러 가지 또 선수 선발 과정에서 주관적인 뭐 것이 개입되든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걸 발본색원하자는 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말자는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갈등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 하는데 네. 저는 매우 굉장히 진상조사 되려면
이걸 문체부가 주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한체육회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한 저는 교통정리가 명백히 이루어져야 하고 네. 그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고 더더군다나 대통령실이 미리 개입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명백하고 냉철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냉철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의 주체가 누가 될지도 빨리 가르마가 잘 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세영 선수가 참석하지 않은 기자회견에 곤혹스러운 모습을 저희가 지금 봤는데 그래서 안 선수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왜 불참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게 축하받아야 될 자리인데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뭐 제가 기자회견을 안 나가는 것도 그냥 딱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국 가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에 불참한 게 내 뜻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얘기를 더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라는 어떤 협회 쪽에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동료들한테도 좀 미안하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니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원호 정다운 선수가 안세영이 말한 것들 복식과 단식 파트가 지금 달라서 사실 잘 못 느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뭐 안 선수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해서 괜찮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안 선수만 혼자 주장하는 상황이 되면 또 안 선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앞으로 네. 진상조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섣불리 뭐 어떤 결과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예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저 선수들도 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민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점이 협회에서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문체부가 되었던 또는 국회 차원이 되었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선수 관리나 선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적어도 저는 안 선수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요. 본인이 정말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직후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이 점에 좀 주목을 합니다. 다른 자리도 아닙니다. 네. 그냥 뭐 평상시에 저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국민들께서도 어떤 이야기야 뭐지?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금메달을 따고 낭만적인 엔딩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안 선수가 정말 낭만적인 결과를 만들고 나서 첫 일성이 협회와 같이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저도 실시간으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고 안 선수가 정말 쌓인 것들이 많았겠구나. 그리고 지금도 현재 무릎 부상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저 결승전을 치렀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선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협회와의 갈등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협회 측의 해명도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적어도 금메달을 따고 선수가 보여준 저 진정 어린 이야기에는 당연히 국회 차원이든 문체부 차원이든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안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하고픈 이야기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시기를 빌어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협회에는 그 어른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제라도 정말 어른들이 나서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유튜브 이 댓글 질문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얘기하는 건 어땠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마치 또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 얘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안 선수의 얘기에 비춰봤을 때 협회에는 그런 어른이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 올림픽 끝나고 얘기를 하면 사실 아무도 안 들어줄 수 있는 상황 아니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셔서 답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도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근데 지금 안 선수가 지금 현재 파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는 배드민턴 협회 이 수뇌부에서도 같이 그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8시 19분, 거의 한 8시 20분 가까이 돼가죠. 먼저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오늘 오후에 같이 귀국을 하는 거였는데 배드민턴 협회 회장 등 해서 오늘
오전 대략 한 8시 반쯤에서 대략 한 10분 뒤쯤이죠. 먼저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같이 안 오고 먼저 들어온 거냐, 정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같은 공간에.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뭐 준비할 내용들도 먼저 있으니까 뭐 일찍 좀 돌아오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안세영 선수가 결승전에서 승리하고 포효하는 장면, 그게 어쩌면 환희가 아니라 분노의 목소리는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안세영 선수보다는 상당히 그 연배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 기득권, 뭐 아니면 먼저 인생 선배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 종목 관련 협회들이 일정 정도 좀 운영에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죠. 과거에도 뭐 야구 같은 경우에도 아시안 게임 선수 선발을 두고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 선수 선발 또 선수 관리의 우선인 협회가 돼야 하는데 저는 아주 단편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선수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협회 임원들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이 성적을 내야 하는 우리 선수단에게 맞는 처사인가요? 이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협회가 어쩌면 선수가 아니라 협회 임원을 위해 존재했던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도 높게 한번 살펴봐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 부처가 문화체육부고 또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그 해명을 내놓는지 또 안 선수의 주장은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발하지 않는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 뼈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수를 위한 협회인지 임원진을 위한 협회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만평에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게 배드민턴 콕이죠. 이 공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가 이만해요. 그리고 여기에 선수는 다 지금 이 깃이 빠져서 지금 너덜너덜해져 있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제목은 배보다 배꼽이다. 뭐가 우선이고 먼저인 거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오늘 귀국하고 이제 어떻게 진상이 조사가 될 수 있을지까지도 좀 쭉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